여서관님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노력으로 이 지역을 지켜오셨습니다. 열심히 장사하시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역에서 함께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등록 상인회라는 것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외부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상인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이제 못하다 보니 각 상인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좋은 생각들 그리고 평소 살아오면서 체득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못한 결과가 현재의 여문거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등록상인회가 함께 살아가려면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역에서 그동안에 그런 도전을 좀 못한 부분은 우리 서로가 좀 되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림 여서동에 특히나 여서동에 있는 우리 한영대 그리고 리평에 있는 전남대학교 이 교육기관에 학생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컨텐츠를 각 그 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링을 서로 고민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고자 왜 우리 지역에 등록상인회가 필요하고 등록상인회가 구성되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기존 상인뿐만 아니라 청년과 다양한 분야로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상인회가 되면 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제 발제자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복합위기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환율, 국가유가급 등 원자재 상승 및 고물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의 단계입니다. 여수 경제의 근간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대기업 실적 부진이 지역 상권 전반의 구매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관광객 인센티브 등 골목 활력을 줄 수 있는 육성과 활성화 방법입니다. 여수시에 등록된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4곳이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 정부 공모사업이나 제도적 지원 혜택에 사실은 사각지에 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지역 경제대조화 기회로 삼기에 관광객을 원도심과 골목 상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 집중적으로 살피다 보니 동네 골목 상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에 원누리 상품권이나 강력한 소비의 숨통을 트여주고 정부 지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5년 12월에 여수시는 조례 밀집도를 15개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어 우리 골목형 상점가가 많은 곳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개 정도 지정이 되었고요. 기존에 24년도에 하나, 25년도에 2개, 그래서 총 4개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왜 골목형 상점가가 필요하냐. 기존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예산의 한계에 대한 건데요. 원누리 가맹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 견인, 소비자들이 할인율이 높은 원누리 상품권을 쓰기 위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만들어 실질적인 주민 소비와 골목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상생 페이백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원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목형 상점가에는 이거를 효율성이 낮게
낮다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아무래도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에서 오늘의 상품권을 쓰고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된다는 것은 소비가 촉진이 돼서 그 상인들에게 매출액이 상승한다라는 이제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고용까지 증가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현재 동부권인 순천, 여수, 감양 이쪽이 가장 움직임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선제적으로 골목 상점가를 육성하게 된다면 아마 그래도 여수는 관광객이 유입되는 그래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중공업의 어려움이 소상공인들한테 전가되는 일정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박람회 때 관광객들이 유입될 때 오늘의 상품권을 꼭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점가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희 때도 저희 학교 끝나고 이 송원백화점 사거리 쪽에 나오면 그냥 어느 가게만 열어도 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순천대학교도 그랬습니다. 순천대학교도 그냥 가게만 열면 최소 50m, 100m씩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줄을 서던 시점이 있었고,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인구는 사실 줄어들고, 단순히 이런 먹거리 위주의 식당가들은 결국 계속 쇠퇴하게 되고, 또 도시가 계속 확장되면서 신도심이 또 생겨나게 되고, 이 문제가 뭐 2026년도 뭐 박람회 직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조짐이 있었을 것이고, 제 친구들도 사실 여수동에서 장사하고 있던 이런 친구들도 여수동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했던 말을 한 10년 전부터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도 이미 사실은 상권이 조금씩 올라가 가고 있었는데 좀 버틴 거죠. 버티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쫙 빠지게 되게 되니까 이제 좀 민낯을 보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루아침에 뭔가 예산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 물론 예산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인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 마을 분들이 좀 다시 의기투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첫 10년 전 대학로를 시작할 때 지금 여기 이제 이건 또 여기 상권이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상권에는 상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신 상권에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있고, 또 생활권자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저희 대학로로 쳤을 때에는 저희 때는 좀 편찮으신 어머니도 계셨고, 그래서 뭔가 시끄럽게 하기에 좀 불편한 이런 주민들의 어떤 요소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은 다 많이 체크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을 나중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상가 번영이가 으쌰으쌰 잘해서라고 잘 되는 것은 아니라, 실제 이 상권을 좀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 저희도 상가 번영에 저희 처음 했을 때도 한 50개에서 80개 이 정도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 낮에 하려고 행사하려고 보면은 밤에 장사하신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또 밤에 하려고 보면 낮에 장사하신 분들이 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 상권 안에서도 그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너무 다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같이 합의하는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는 그 대학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매달 작은 이렇게 장터 같은 걸 열었습니다. 문화 장터를 열어서 지금은 이제 흔해 빠진 그런 셀러들을 그때도 좀 초대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대학로가 먹거리 위주의 저희 대학로 먹거리 노래방 이 한 2종류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좀 놀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 대학로의 가장 그때 당시에 염원이었던 올리브영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생겼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름 올리브영이 파는 물품들을 마켓화 시켜서 최대한 청년들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들을 좀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돈이 마치 다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것 같이 보이면서 잘 지내던 사람도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들어오거나 혹은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 예산이 들어온다면 어떤 서로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 당사자가 단순히 어떤 상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당사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추구하는 이 골목 자체가 좀 활기를 띠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좀 서로 계속해서 의견을 좀 맞추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상정가가 잘 되는 것은 그리고 예산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 잘 거쳐주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그런 것들 또 형태를 물론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것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 그 안에 내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사실 더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일로 먼저 생각해주고 더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 만큼 내 옆에 계신 분들도 진지하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존중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먼저 하나의 좀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이 상정가 안에도 조금 더 좀 신뢰가 좀 쌓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상가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이 지역 자체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청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생각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도 어울리는 분명히 뭔가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이 여서 광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청년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근데 좀 변화가 돼 있겠죠. 먼저 내가 이 구성원으로서 서로 좀 이렇게 소중함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연계해가는 그런 상정가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이 동네에서 3년 동안 그 고등학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여수의 또 한 청년이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상점을 많이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로 현재 상권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청이 되게 큰 중축을 하게 돼가지고 외부 그 과들이 외부로 많이 퍼져 있는데, 저희 대학로에는 보건소에 11개 과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8개 과가 다시 본쪽으로 들어가서 점심 장사도 조금 위협받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협의체를 또 긴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발빠르게 행동을 해서 또 다음을 대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또 지역 경제과라든지 청년 정책과와 함께 정책적으로 또 그전에 했던 마중물 형태의 그런 지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학로를 앞으로 또 3년, 5년간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연말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안 한 가지 드리려면, 영문 문화의 거리 상인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영문 문화의 거리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차라리 음식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 그래야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프리마켓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확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는 어떤 것에 상징물을 넣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여성왕님 등록상인회 화이팅!